지주사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배당금 많이 받으니까 좋죠. 근데 그 배당금에 붙는 세금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배당이 2천만 원만 넘어가면 세금 폭탄이 시작됩니다. 최고 4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월급에서 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배당금까지 세금으로 뜯기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세금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 지주사 고배당에 숨어있는 세금 함정부터 분리과세로 절세하는 실전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라는 게 뭔지부터 볼게요.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접 뭘 만들거나 파는 게 아니에요.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게 본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수입이 어디서 오냐? 자회사가 벌어서주는 배당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세 받아서 산 것처럼 지주사는 자회사한테 배당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SK라는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SK하이닉스, SKT, SK이노베이션 이런 자회사들이 돈을 벌면 SK에 배당을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SK가 다시 자기 주주한테 그 돈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 수취 후 배당 지급, 이게 지주사의 사업 모델입니다. 구조 자체가 고배당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직접 안 하니까 벌어온 배당을 굳이 쌓아둘 이유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고배당 지주사들 보시면 SK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5에서 8%입니다. 정기예금 3% 받는 시대에 5% 이상이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수치예요. LG는 안정적 배당에 자사주 소각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의지가 확실한 회사죠. 두산은 재무구조 개선 이후 배당을 회복하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현대중공업지주도 조선업 반등과 함께 배당을 확대하고 있어요.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니까 당연히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은행 이자로는 만족 못하는 투자자들이 지주사 배당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배당이 많아지면 세금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배당 받는 건 좋은데 세금 설계를 안 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 합치면 총 15.4%예요. 1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 원입니다. 15만 4천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는 걸로 분류됩니다. 예금 이자도 금융소득이고 배당금도 금융소득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총 금융소득입니다. 이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여기가 세금의 갈림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 플러스 배당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세금 15.4% 내고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금이 확 달라지거든요. 같은 배당금을 받아도 2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세금이 2배,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핵심 갈림길입니다. 2천만 원 이 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더 파볼게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에 얹힙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거기에 합산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초과분에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15.4%와 45%는 거의 3배 차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배당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금융소득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초과분이 1천만 원이죠. 이 1천만 원이 근로소득 8천만 원에 얹힙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35%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 15.4%로만 끝날 때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계산할 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배당 초과분이 이미 높은 소득 위에 올라타니까 가장 비싼 세율로 계산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시면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에서 5천만까지 15%, 5천만에서 8,800만까지 24%, 8,800만에서 1억 5천까지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 38%, 3억에서 5억까지 40%, 5억 넘으면 42%, 10억 넘으면 45%입니다. 근로소득이 이미 높은 사람은 배당 초과분이 38%, 42% 구간에 얹힐 수도 있습니다. 배당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지주사 고배당의 매력이 세금 때문에 반감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힘들게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인데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따로 떼어서 낮은 세율로 납세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최고 45%짜리 종합과세를 피하고 15.4% 수준에서 끝낼 수 있어 더 나아가 절세 계좌를 쓰면 15.4%보다도 더 낮은 세율 심지어 비과세까지 가능합니다. 방법이 3가지 있는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ISA 계좌 활용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정부가 만든 절세 전용 계좌예요. 주식펀드, 예금, ETF 등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비과세라는 건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뜻이에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 제로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 15.4%보다 훨씬 낮죠. 게다가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ISA 안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요.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주사 ETF나 고배당 ETF를 ISA 안에 담으면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이 소멸합니다. 3년 참으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으니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예요.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와 IRP 활용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안에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이 발생해도 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가 이연되는 거예요. 이연이라는 건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투자 기간 중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복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인슈타인도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했잖아요. 세금 안 떼고 재투자하면 그만큼 원금이 커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때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5세에서 69세는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일반 배당소득세 15.4%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세율이죠. 15.4%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야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어요. 오히려 일반 과세보다 높아지니까 급한 돈이 아니면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배우자와 가족명의 분산 투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은 1인당 기준이에요.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계좌를 분리하면 됩니다. 각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배당금 4천만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2천만 원씩 나눠서 받으면 각자 2천만 원 이하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가족 전체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서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자금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증여니까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6억이면 웬만한 투자 자금은 커버되죠. 이제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지주사 주식으로 연 3천만 원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1은 절세 없이 일반 계좌에서만 보유하는 경우예요. 금융소득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초과분 1천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7천만 원에 1천만 원이 합산되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35%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초과분 1천만 원에 35%가 적용되면 약 350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원래 내던 세금에 350만 원이 더 붙는 거예요. 한 달에 약 30만 원씩 추가로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시나리오 2는 ISA 계좌와 배우자명의 분산을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ISA 계좌에서 2천만 원 배당이 발생하면 2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800만 원의 9.9%만 적용됩니다. 약 178만 원 정도의 세금입니다. 배우자 계좌에서 1천만 원 배당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이니까 원천징수 15.4%로 끝납니다. 약 154만 원의 세금이에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1에서는 추가 세금이 350만 원이지만 시나리오 2에서는 종합과세 자체를 피하면서 실효세율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5년이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주사 고배당은 매력적인 전략이지만 세금 설계 없이는 그 매력이 반감됩니다. 장점과 함정을 함께 봐야 해요. 자회사 실적에 연동된 안정적 배당 지배구조 개선 압력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 이건 분명 매력적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지주사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 그러나 세금 계획 없이 배당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을 넘어서 예상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매년 나옵니다. 최강의 절세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루트입니다. ISA 안에서 3년간 고배당 ETF를 굴린 다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합니다.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ISA에서 비과세 혜택 받고 연금계좌로 넘기면서 세액공제까지 받고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현재 세법하에서 개인 투자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당 절세 조합입니다. 이 루트를 모르면 정말 손해예요. 그리고 배당 나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배당 수치 시점에 귀속됩니다. 연말 배당 나길 직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에서 배당이 빠져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에 있다면 매도 타이밍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조절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잠깐 매도했다가 1월에 다시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법 변화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금투세는 2024년 12월에 폐지가 확정됐고 ISA 한도 확대 배당 분리과세 개선 등 세법 개정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전략을 점검하는 게 필수입니다. 올해 맞던 전략이 내년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ISA 계좌 활용, 둘째, 연금 계좌, 이전, 셋째, 가족명의 분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배당 수익은 지키면서 세금 부담은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설계가 먼저입니다. 세금 아끼는 것도 투자 수익의 일부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